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요. 오늘 또 시간을 좀 내서 오늘 또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귀가 사필 규정이라는 글을 이제 올렸는데요. 어, 뭐 어찌어찌 됐든 결국에는 바른 거에 이게 귀결이 된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특히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예, 뭐 그러니까 뭐 정의는 결국에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 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 보면은 이 사필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치에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보면은 그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수많은 난관을 겪었어요. 예. 그러나 이 테슬라의 가치가 저 위에 있다면 음, 현재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일도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여기는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 어,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 한들 결국에는 여기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음. 어, 그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어, 뭔가 이게 어디에 이제 그 귀결이 된다. 이게 이제 주식을 이제 이론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해겔의 그 변증법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합의 원리.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반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이제 최종 귀결은 여기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귀결이 된다. 어,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는 뭐 이렇게 발전을 했다가 퇴보했다가 발전해서 퇴보했다 이렇게 해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상승의 그 귀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이 하락했을 때마다 사겠죠. 네. 어차피 저기로 간다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음. 자, 주식이 또 딱딱하니까 제가 재미있는 또 당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당구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빨간 공 두 개가 있고요. 자, 하얀 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딱 채웠고 여기를 맞추면 이렇게 간다. 예. 그러면 이제 득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는 어떻게 치냐? 여기를 잘 겨냥해 갖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여기를 치면은 여기 가서 여기로 잘 맞아야 될 텐데 하면서 칩니다. 예. 근데 이제 고수분들은 뭐냐? 내가 여기를 뭐 어떤 각도로 이제 어떤 정도 두께로 이렇게 딱 치게 되면 그러면 이걸 치게 되면 이 공은 어느 지점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부닥친 공은 여기 와서 맞는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예, 맞을 것을 알고 예, 미리 알고 그냥 이 이거는 그냥 수행하는 거죠. 예. 내가 여기를 치면 저기 가서 맞을까? 맞아야 될 텐데 맞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치면 저기 가도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이미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맞아 있는 공을 치는 것이다. 음, 음. 어떤 뭐 굉장히 막 하이 레벨의 어떤 철학같이 느껴지죠. 네. 어, 근데 이제 당구 잘 치시는 분들은
아, 이건 뭐 너무 쉬워 하면서 그냥 뭐 이미 그냥 맞아 있는 공을 내가 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런 말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 주식도 이제 지금 딱 느낌 오시죠? 예, 주식도 내가 여기 사면은 그 이후에 이런 반등이 나올까? 나와야 될 텐데. 하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사겠죠. 초보는. 근데 이제 좀 이제 고수가 되시면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예, 이미 상승이 예약된 주가를 그냥 가서 살 뿐이죠. 사면 올라갈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사면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사겠죠. 근데 이제 이 주식의 고수분이 내가 사면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1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여기다가 한 1,000억을 산다.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 예. 이게 정말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걸 사면 가격 오르기는 오를 수 있을까? 올라야 될 텐데 하면서 이 정도면 바닥일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그냥 이미 미래의 상승이 예약되어 있는 주가를 가서 그냥 사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죠. 그러니까 매수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정말 참 그냥 요식행위다. 예. 단순히 행위를 하는 것 뿐이다. 아무 뜻도 없다. 예. 왜냐면 이제 올라갈 기준이 미리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경지에까지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셔야겠죠. 저는 여러분과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연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일반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음, 사람들한테 한 100명한테 자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아마도 이 중에 한 90명 정도는 좀 넘어가나요? 한 80명 정도는 주식 투자 그거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20%의 확률을 가지고 80명이니까 80%는 안 될 걸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을 막 되도록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또 재미있는 당구에 비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자, 빨간 공이 여기 있고 빨간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내 거 흰 공이 여기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3 쿠션 예. 1, 2, 3 해갖고 여기를 맞춰야 돼요. 음. 근데 이 세 공이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예. 어찌어찌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당구는 이게 물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물리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맞으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벌어지고 딱 물리적인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골프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바람도 불고 뭐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이 크죠. 골프 보면은 바람이 막 이렇게 앞으로 불었다가 뒤로 불었다가 막 옆으로 불었다가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그리고 막상 칠 때는 바람이 왼쪽으로 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양궁도 그렇고 바람의 영향 같은 걸 막 많이 받죠. 근데 이 당구는 이게 바람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고수분들은 이 공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쳐야 된다 하는데 이제 초보는 막 이거를 막 어떻게 막 원래 그러니까 이 치는 법에 나와 있지 않는 대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치려고 해요. 그러니 뭐 이게 맞을 리가 없겠죠. 자,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을 날아야겠다. 슈퍼맨이 돼야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예. 이렇게 높은 데서 나 슈퍼맨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콕 이렇게 넘어져 갖고 다친 친구들 봤어요. 어, 근데 제 친구 중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예. 막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둘러싸매고 막 이렇게 위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뭐 그래갖고 막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뭐 큰 연 같은 거를 등에다 붙여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 기억이 나는데 예.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항공사 기장이 됐어요. 파일럿이 됐어요. 지금 예. 뭐 이런 것도 있죠. 음. 어, 농담이고 저기 그냥 재밌는 이야기고 근데 이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예, 마치 당구 이것처럼 그거는 그쪽으로 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맞을 수가 없는 지금 위치야. 예. 근데 이제 초보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치면 어떻게 뭐 가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러니까 고점자들은 절대로 그 방향으로 치지 않는 길을 막 초보들은 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일련의 얘기가 이제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통념상 한 20%도 이거 많은 거예요. 예. 주식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뭐 20%밖에 안 되는데 예. 뭐 보통 이제 5%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나만은 예, 나만은 저걸 해낼 수 있어 하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못해도 나는 저걸 해낼 수 있어 하면서 이게 이제 연어가 보면은 이제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물고기는 수천 가지 물고기 종류 중에 몇 개 안 되죠. 예. 특이한 물고기죠. 예. 강물을 거꾸로 이제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마치 연어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이제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래요. 무모한 도전이다. 뭐 지금 당장 조금 벌었어도 결국엔 나중엔 다 잃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통념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러한 통념이 깨져버린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이제 무너져 버리겠죠. 누가 힘들게 공장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다들 주식하려고 하지.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걸어가고 있는 길,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정처 없이 뭐 그냥 무턱대고 목적지도 없이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갈밭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어, 일단 뭐 이 현 상황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길은 그만치 이제 어려운 길이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고 저걸 깨뜨리고, 예, 사람들의 통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다들
100명 중에 80명은 안 될 거야. 주식 투자로는 돈을 못 벌어. 하면 이런 통념을 깨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뭐 정말 천재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갈릴레오식 좀 그런 그 생각을 해야겠죠. 남들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아? 99%의 사람들, 99.999%의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항상 최신 현대식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최신 현대식 그 과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신 과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99.99% 사람들이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갈릴레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성공시켜 내려면 굉장히 어떤 좀 천재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자신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필 규정이라는 이야기 올려드렸고 이제 그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필 규정이 이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확한 두께의 방향으로 정확히 치면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나가서 여기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뭐 다른 걸로 다른 곳 쪽 다른 데로 귀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딱 정확하게 귀결이 된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 좌충우돌 하는 와중에 이제 운 좋게도 이제 어떤 길을 이제 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냥 한 번 시도했는데 한 번의 길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충우돌 하시고 계실 거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 길을 알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99%가 안 되고 한 1% 정도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에, 뭐 주식 매매하는 방법은 뭐 물구나무 서서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해도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주식계에도 통념이 있어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길을 거쳐 가야 한다. 근데 난 아니야. 나는 그 의견에 반대야.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 음. 나는 나 나름대로 좀 독특한 방법으로 갈 거야. 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음. 어,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 어려워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예. 어려워 보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어려워 보이네? 어려워 보이잖아. 어려워 보이는 것을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뭐가 어려워? 네, 이렇게 해서 쉽게 하는 거죠. 음. 당연히 뭐 세상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다 주식으로 쉽게 성공을 한다. 그럼 주식은 쉬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죠. 그동안에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결과가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애타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실 건데, 음, 저는 이 체크,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내가 나 자신의 매매를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사진기로 날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골프 칠 때, 내가 스윙하는 모습을 이게 비디오로 찍어갖고 딱 보면, 내가 저렇게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었구나. 그런 거 참 알고 좋잖아요. 그래서 예, 자세를 수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나의 매매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이런 비디오로 찍듯이.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이쪽 가는 방향이 맞나? 어, 어? 그리고 어떤 변화를 또 줘보고 그럼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 자꾸 매번 체크하고 이것도 체크하고 저것도 체크하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유튜버 분들 거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의존하려고 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 가길 갈 따라 저기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존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를 자꾸만 안 쓰게 되고 퇴화가 돼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쓰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데 그래도 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자꾸만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나 자신의 매매는 괜찮은가? 또 좀 이렇게 뭐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 이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뭐 비디오 같은 거나 사진기로 나 자신을 찍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의존성이 생겨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와글와글한 데 가서 뭐 요즘 막 이렇게 저녁에 보면은 그 라이브 방송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막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거기 보면 막 채팅창에 이런 걸 저런 걸 막 올라옵니다. 뭐 CPI 발표되면 와 이거 오늘은 뭐 상방이군 하면서 막 하방이야 하면서 막 거기서 사람들이 다들 상방이야 하면은 솔깃해 갖고 막 가서 막 타보려고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자꾸 휩쓸린다는 거죠. 와글와글하는 데 가서 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체크를 자꾸 해봐야겠죠. 체크. 예. 내가 지금 이런 걸 막 계속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아주 습관처럼 장이 딱 시작하면 딱 저 방송을 켜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뭐 CNBC나 뭐 한국경제TV나 뭐 이런 경제 방송들 있죠. 늘상 이제 주식을 할 때 그 방송을 그냥 습관적으로 딱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귀를 막 열어놓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습관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나 자신을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안 그러면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가버리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예. 좋은 사례가 이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가 저도 그때 이제 AI 칩을 엔비디아가 파는 걸 보고 어, 이제 그래픽 카드만 팔다가 AI 칩을 만들어서 파는 걸 보고
좀 간과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을 팔면서 회사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점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의 매출을 넘어서는, 심지어 예, 오랜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신제품이 바로 이제 구 제품의 매출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된 가치의 주가가 수렴이 이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제품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업그레이드가 되겠구나, 되는구나, 그런 환경, 그것을 간과했다. 그럼 이제 테슬라도 그래요. 앞으로 이제 모델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로보택시 사업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처럼 회사가 어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가치가 뛰죠. 예. 그러면 가치가 뛰었을 때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의뢰 주식을 볼 때 주가는 오르면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내리면 오른 거고, 오르면 내리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근데 가치가 뛰어버리면 거기서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가도 돼요. 엔비디아처럼. 그러니까 가치가 어떤 호재에 의해서 빵 올라갔다. 그럼 떨어지겠지 하고 팔아버리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그래서 테슬라의 가치를 잘 파악을 하고 지금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흐름 있잖아요. 가치의 흐름. 이 주가가 여기서 더 못 내렸다라는 것은 가치가 이제 이쪽에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이제 가치 쪽으로 당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치에 귀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거기서 너무 이제 가치는 여기 있는데 막 너무 뭔가 점핑이 된다.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저는 믿고 있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예, 이 회사의 가치를. 자, 이제 9월은 다 지나갔고 이제 10월이 되면 인도량 발표와 역사적인 로보택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처럼 업그레이드, 점핑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천천히 이제 자동차 판매를 늘리면서 자동차 회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로버트도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미래에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사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테슬라도 모델 3가 나오고 모델 Y가 나오고 하면서 이 회사가 업그레이드 되고 상하이 공장 완공되고 또 베를린 공장 완공되고 텍사스 공장 완공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뭐 미래에도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오를까 이런 게 아니죠. 예. 이미 올라 있는 주가를 지금 현재 과거에 그냥 매수를 하는 행위를 할 뿐이죠. 매수한 후에 상승하는 것은 그냥 당연지다고요. 메타도 그래요. 메타도 만약에 페이스북만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제 생각에는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아마 좀 그 회사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페이스북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예. 그래서 뭔가 그렇게 회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이 미래에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사면은 예,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예, 결국에 오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냥 사는 거나 다름없겠죠. 자, 감사합니다.